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충동적인 분노와 그 뒤에 따라오는 지독한 자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날 있으시죠? 평소에는 참 합리적이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특정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쏟아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된 지 단 5분도 지나지 않아 밀려오는 후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두고 성격이 급해서 혹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임상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분노의 실체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건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비명이자 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그토록 화를 참기 힘든지, 그리고 왜 화를 내고 나면 그토록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기저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낙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폭발하기 직전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분노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노라는 감정 아래에는 반드시 그보다 먼저 발생한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진짜 감정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 안쪽에 편도체라는 곳이 비상벨을 울립니다. 지금 네가 공격받고 있어.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잠시 마비되고 오직 생존을 위한 공격 본능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위험은 맹수의 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존감이 깎이는 기분,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 같은 심리적 위협이죠. 결국 충동적인 분노는 내 안에 아주 연약하고 상처받은 부분이 나 지금 너무 아파, 나 좀 봐줘 라고 소리치는 방식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명을 화라는 날카로운 칼로 바꿔서 상대에게 휘두르고 결국 그 칼에 나 자신까지 베어버리는 비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필 분노라는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게 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빙산 모델로 설명하곤 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하고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가 분노라면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몸체는 전혀 다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폭발할 때 그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흔한 1차 감정은 바로 불안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무능해 보이면 어쩌나? 같은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를 업습할 때 우리 뇌는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인 분노를 호출합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건 나를 너무 취약하게 만들지만 화를 내는 건 일시적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실 겁에 질린 아이가 쥐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감정은 유기공포, 즉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유독 화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기분, 그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결국 나를 떠나겠구나 라는 아주 깊은 존재론적 공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 좀 사랑해줘, 나를 떠나지 마 라는 말을 도대체 넌 왜 그 모양이야 라는 가시돋친 분노로 바꿔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유독 나는 분노라는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해 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많은 경우 우리의 성장 과정과 연결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슬픔이나 서운함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내 자식이 뭘 울어? 너만 힘드냐? 다 참고 사는 거야.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합니다. 반면 크게 화를 냈을 때 빌어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상황이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의식은 분노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소통수단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인이 된 지금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화를 내서 일시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순 있겠지만 그 대가로 상대의 마음은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나서 밀려오는 그 자책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간 사실 나의 선량함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괴물 같은 모습 때문에 내가 알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괴로운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 분노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지르는 비명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제 이 비명을 어떻게 건강한 언어로 바꿀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우리 뇌의 이성적인 부분인 전두엽은 셔터를 내리고 퇴문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제동장치입니다. 가장 먼저 제안해드리고 싶은 기술은 임상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타임아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의 관계에서도 이 기술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커지려는 순간 상대방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지금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 그대로 대화하면 너한테 상처 줄 것 같아. 10분만 식히고 다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핵심은 무작정 입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회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명시하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밖으로 나가 찬 바람을 쐬거나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톤도 변화는 우리 뇌에 지금 비상상태가 아니야, 진정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10초 카운트다운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을 한 바퀴 휘감고 정점에 도달했다가 살짝 꺾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6초에서 10초 사이입니다. 이 10초만 버티면 충동적 사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 9, 8.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는 우리 뇌의 논리적인 영역을 자극합니다. 감정의 뇌가 날뛰고 있을 때 강제로 이성의 뇌를 가동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술은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연습인 나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화가 가라앉은 평온한 상태에서 미리 연습해두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비난의 말 대신 아까 말씀드린 1차 감정을 담은 문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대신 네가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서 섭섭해 라고 말하는 연습이죠. 이를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고 나서 지독한 자책감을 느끼는 그 에너지를 딱 한 번만 이 문장을 내뱉는데 써보세요. 분노로 상대를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상대방은 방어벽을 치는 대신 여러분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조절하고 있다는 강력한 유능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멈추는 연습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덤벨을 들 순 없죠. 아주 작은 짜증이 났을 때부터 10초를 버텨보고 자리를 피해보고 내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나를 지탱해줄 근육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상담실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건 화를 냈던 그 순간보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나를 견디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벌주기 위해 며칠 동안 우울감에 빠져 지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굴복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독한 자책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자책은 얼핏 보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멈춰버린 성찰에 가깝습니다. 진짜 반성은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엔 어떻게 할까? 라는 해결책으로 나아가지만 자책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결론에 갇혀 나 자신을 때리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거든요. 나를 비난하느라 정작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럴 때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나를 무조건 오냐오냐 하며 편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친구가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해주실 건가요? 너 진짜 최악이다. 절교하자.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죠.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다음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고 다독여 주실 겁니다.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자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자 모드를 켜는 것입니다. 화를 낸 나를 가해자로 규정하지 말고 통제력을 잃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그때 정말 많이 서운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비명을 질렀던 거구나. 라고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수용받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뇌의 비상벨은 꺼집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인류애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괴로움은 여러분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겪는 지극히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고립감과 수치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책임과 비난을 구분하세요. 비난은 나는 나쁜 놈이다 라고 낙인 찍는 것이고 책임은 내가 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책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사과와 수습에 쓰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미안해. 사실 내 속마음은 이랬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자책감은 사라지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판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화를 내는 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화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선한 의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의지를 믿어주세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정체부터 실전 기술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해결되는 마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건 마치 거친 땅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풀에 베이기도 하고 자꾸 원래 가던 편한 길로 발길이 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성장의 일부니까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분노의 폭발을 줄이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의 에너지 잔고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화를 참지 못하는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잠을 못 잤거나 제대로 먹지 못했거나 혹은 휴식 없이 너무 달리기만 했을 때입니다. 신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은 가장 먼저 가동을 멈춥니다. 참을성이라는 에너지는 무한 리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화가 자주 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충분히 쉬고 있나?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찰람거리고 있지는 않나? 나를 돌보는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 기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욱했던 순간에 내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단 3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기록하는 행위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 나는 보통 이 시간에 이런 말투를 들을 때 폭발하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쌓이면 다음번에는 폭발하기 전에 미리 지금 위험 신호가 오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조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영상 내내 제가 분노는 1차 감정의 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명을 듣고 가장 아픈 사람은 상대방이 있겠지만 사실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근육은 긴장하며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찹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그 마음은 사실 나 더 이상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아, 나 좀 편해지고 싶어 라는 여러분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은 분노 조절 장애자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자신의 아픔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투박한 도구를 휘둘러 왔을 뿐이에요. 이제 그 무거운 방패와 날카로운 칼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도 버림받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 쉼표 하나를 찍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딱 한 초만 더 참아보고 나 자신에게 딱 한 번만 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걸음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든 날엔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지금까지 구슬기였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